우리가 죽어서 가가지고 영혼세계 가더라도 갑과 을은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 덕담을 한마디도 받아서는 안 돼. 거기에 덕담을 딱 받는 순간에 니도 그렇게 될 준비를 하는 거야. 무엇이 조상인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식대로 지금 가져가는데, 천신도 영혼신입니까? 천신은 영혼신이 아니에요. 안 오게끔 해놨어야 안 왔지. 오게 해놨으면 다 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돈 탐하지 마라. 돈 탐하는 자는 너는 지금부터 어려워져. 내가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덕되게 행했다면 너한테는 그 배로 힘이 올 것이다. 이제 조상신에 재지려면 혼납니다. 3,000배 그렇게 잘하면 엄청나게 잘 살아야 되잖아. 못 산다니까 지금. 내 잘못은 찾지 아니하고 나무 잘못만 헐뜯는다면 하늘이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앞으로 죄를 올리는데 우리가 뜻맞는 사람끼리 마음에 맞으면 올리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죄 올리는데 집안에 누가 가족 중에도 안 온 사람을 절대 탓하지 말고 나무래지 말고 그걸 이유 삼지 마라. 여기 최고 자연스러운 거.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다는 안 될 줄은 압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요렇게 해 가야 된다. 그러면 한 3년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한번 듣는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돼서 그렇게 안 해지고, 이렇게 3년만 딱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7, 80% 잡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연적으로 이제 다 다스려집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남 탓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요걸 우리가 담당해서 노력하는 것. 우리도 만일에 여기서 더 깨우쳐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도 이제 죄를 지내고 이렇게 조상님을 찾는 게 아니고 천죄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상신에 죄 지려면 혼납니다. 혼나. 집안에 분열을 시키고 너걸 다 깨버리고 이게 제사 지내는데 오는 일이 없게 하고 엄청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왔다가 가다가 차 사고 나고 가가지고 싸우고 뭐 이게 난리가 납니다. 아닐 때 아닌 짓을 하면 우리는 그만한 어려움이 와서 우리한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걸 내가 아니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조상들을 불러서 죄 올리는 건 끝입니다. 우리가 무속인들한테 가서 좀 풀어달라 해도 조상들한테 죄 올리는 그런 짓은 끝입니다. 그러면 혼납니다. 이제 떠놓고 혼나. 돈도 들이놓고 혼나. 그러다 빌고 이래갖고 절을 해놓고 두드려. 괜한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무속인들도 앞으로 이게 뭔가를 일을 띄면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고 땅의 문을 열어야 돼요. 모든 이 초부 조상들과 지금 와갖고 있는 영가들을 전부 다 다스려 주십시오. 제자들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법이라는 이 본문이 있어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변합니다. 모든 종교도, 모든 이 신계도 전부 다 이 정법 없이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도, 우리 홍이 인간들은 생활도를 닦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는 거를 닦고, 이걸 내가 그 습관 들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모르고 빌었지만 이런 거를 놓고 생활도를 닦았어야 되는 거다.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법. 요걸 공부하며 만지며 연구하고 이렇게 하며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빌어 조졌다. 빌도를 닦은 거예요. 빌도. 올림픽 나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앉아갖고 명상을 한다는 게 눈 감고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 뭐가 올라가 이런 도를 닦았단 말이죠. 앉아서 명상을 안 하면 내 내면에 어떤 나쁜 생각이 있을까? 왜 일어날까? 이런 거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도를 닦아야 되는데 뭔가 주겠지. 그런 도를 닦아 놓으니까 몇십 년을 시간을 줬는데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후천시대를 맞이해버렸죠. 홍익 인간들이 사는 홍익 세상이에요. 어째 홍익 세상에 아직까지 내가 힘이 없어갖고 그걸 얻으려고 드는 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조그만 힘이 있다면, 우리 정법 가지고는 정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힘이에요. 조그만 힘이 있다면 이걸 갖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라. 조그만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잘 운용해라. 운용하면 그 다음에 너 삶이 달라진다. 조그만 힘을 갖고도 이걸 운용을 잘해라는 거지. 그럼 네가 지식을 갖춰주면 지식을 운용을 잘해서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게끔 할 것이냐. 이것이 네 삶이 달라져.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미모를 가졌고 잘생겼다면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상대를 이롭게 할 때만에 내 삶이 좋아지지, 달라 해갖고는 절대 안 좋아져. 이걸 생활도라고 합니다. 이걸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같이 노력하고 갔어야 되는데, 전부 다 옛날에 하던 방법을 주워와가지고 우리도 패거리로 모아서 이렇게 하고 우리도 패거리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더 무릎 꿇고 도가니 다 나가고, 절한다고 도가니 나간 사람들 허리 나가고, 절하고 도가니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도 안 다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3,000배도 너끈히 해요. 그런데 못 살아. 3,000배 그렇게 잘하면 엄청나게 잘 살아야 되잖아. 못 산다니까 지금. 아직까지 담주를 돌리가면서 이래 가면 이게 더럽게 못 살아요. 내 앞에 사람을 바르게 보라. 네 앞에 사람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죠. 너한테 준 큰 인연은 너한테 보석을 준 것이다. 이 보석과 잘 지낸다면 너 인생이 빛날 것이라고 준 겁니다. 근데 내 앞에 인연은 놔두고 저 돌배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느냐. 네 앞에 준 인연이 하느님이 보냈는데 앞에 인연을 잘 대하지 않고 같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느님만 쫓아고 앉아. 내 이놈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직접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서 이 땅에 지금 내보내는 것은 모르고 이렇게 헤매니 가르치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르치면 전부 다 바르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런 보배들입니다. 나는 가르치러 나왔고, 내가 바르게 가르치니 이해가 된다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느님이 직접 돕습니다. 왜? 하느님이 내한테 무엇을 주었느냐면, 이 세상에 힘도 내가 주고 힘도 내가 뺏을 수 있고 목숨도 내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어요. 근데 나는 세상을 몇 년을 거러지로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나는 산에 다시 들어가서 하늘에 구한 것이 저한테 준 힘을 다 거두십시오. 나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한 사람을 이롭게 할 때 그 힘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나가 보았다. 나는 그 힘만 있으면 됩니다. 두 사람을 이롭게 하면 두 사람한테 설 힘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천하대 힘을 내한테 다 실어놓는다면 내가 무거워서 안 됩니다. 이 스승님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똑같은 이 법을 얻을 것입니다. 네 앞에 한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하늘에서 직접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도록 나는 아버지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다. 내가 10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설 힘을 네한테 주는 것이다. 1억 명을 이롭게 하고 이끌고 있다면 그 힘을 하늘에서 다 준다. 바르게, 사람을 바르게 이끄는 것만이 하느님이 하실 일을 네가 직접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나는 모든 힘을 아버지께 바치고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그 힘을 내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내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할 때 그쪽이 집중 미칠 거니까. 한번 우리 노력해보면 알 겁니다. 너희들이 추석이라 하는데 가족들하고 바르게 지내면 며칠 동안 즐겁게 지내지 못하고 지금 뿔뿔이 헤어지면 이까지 왔다. 이까지 왔는데 왜 이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며, 왜 가족들하고 지금 우리가 갖춰지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가를 큰
법을 통해서 우리는 따야 된다 지금. 그 추석이 다 됐으니까 추석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은 시절입니다. 때가 제일 좋은 시절, 일도 마무리하고 만나서 가족들이고 친지들이고 또 이제 지금은 지인들, 지금은 뭐 가족이 만나는 것보다 지인을 어떻게 만나느냐 요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만나면 얼른 헤어져야 됩니다. 그 전에 이 가족이라 하는 가족들은 지금 이제 만나는 게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만나면 2시간 만에 헤어지든지 하룻밤 자고 나면 얼른 헤어지든지 이래야 되지, 하루 더 자면 이제 무슨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고 거기서 말이 오고 가다가 또 그 기분이 나쁘고 막 이래가지고 떠나야 되고 막 이런 꼴이 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게 이 가지고 떠나면 이제부터 네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안 좋아져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내가 헤어졌다 그러면 너가 아주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모이든 여기서 모이든 우리가 모임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아주 재밌고 즐겁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러고 헤어지면 이제부터 내가 풀리는 게 달라져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을 하든 표정을 하든 내한테 주는 이 에너지 주고받는 것이 이것이 내가 교환을 해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거든. 근데 모여가지고 나중에 누구 흉을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찡그리다가 뭐 이렇게 기분이 조금 그렇다가 뭐 이래가지고 헤어져 버리면 희한한 기운을 받아갖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희한해지는 겁니다. 원리가 요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철학을 보러 갔는데 내 사주를 엮고 뭘 풀어주고 나서는 앞으로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내 기운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고 이제 저 보고 온 겁니다. 걱정스럽게. 네 인생은 이제 걱정스럽게 돼가 있어요. 철학을 보러 간 거는 사주를 풀어서 철학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기운이 저하가 돼가 있으니까 이걸 잘 풀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밝게 해줘야 되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무슨 네가 소리를 하든 내 관계에 맞게끔 잘 풀어가지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렇게 딱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사주가 어떻든 건 관계가 없어.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났느냐, 이 사람이 내한테 어떤 힘을 주느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 사주대로 풀어보면 엄청나게 나쁘지요 지금. 왜? 지금 나쁨이 있어 왔으니까. 안 나쁘면은 철학관에 가나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뻔하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거는 통틀어 풀면 돼요. 많이 어렵네요. 이렇게 풀으면 점을 안 봐도 다 나오는 거라니까. 뭘 철학을 풀어갖고 뭐가 어떠니 이렇게 안 좋지요, 이렇게 안 좋지요 갈 건 뭐 있어. 참 안 좋네요. 요거로 다 풀어보다니까. 네가 내한테 오기까지는 그냥 왔겠어.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게 돼가 있고 내를 찾아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기운을 털어가지고 희망을 줘서 기운을 살려줘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재주가 있으니 당신이 지금 어려운 거는 왜 어려워졌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건기에 맞고 내 질량에 맞고 이런 거를 모지르는 건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갖고 앞으로 길문이 열어줄 테니까 잘 하면 이제 멋지게 살아가도록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고 돌아오면 이제부터 막 풀리는 겁니다. 사주가 어떻든 건 관계가 없어요. 오늘 내 앞에 왔을 때부터 사주는 바뀌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신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러 와가지고 처음부터 웃으며 인사도 하고 막 이러다가 너무 오래 만나지 마세요. 인사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빨리 헤어져 버려야 그 기운 받아가
내가 좋아지지. 시간이 조금 더 끌면 어떻게 되니?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막 석희가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꼬여갖고 가거든요. 인제 네 인생 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석에 가잖아요. 추석에 가면 얼른 볼일 봐시면 떠나. 처음에 가면 막 좋아가지고 막 왔나 뭐 난리가 나지. 좋다고. 요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밥 먹고 조금 뭔가 어떻게 될만 하면 아이고 내가 급해가 밤에라도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떠나세요. 질량이 있는 사람은 빨리 떠나고 질량이 없는 사람은 오래 머물어요. 질량 있는 사람이 꾸물이 뭐 이게 좀 기운이 지금 낮아졌는데 그 오래 있으면 내가 그 기운 받으면 니도 어려워진다니까. 빨리 네 자리 가서 아주 빛나게 살아야 그게 우리 시골을 돕는 겁니다. 그런 거지. 거기에 와가지고 죽치면서 조금 정보를 더 하려 그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는 시골도 어렵게 하고 너도 어려워져요.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지금이 딱 그때니까 후천시대를 맞이할 때는 선천시대에 아주 잘못된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갖고 세상이 굉장히 침몰해가 있을 때예요. 안 좋을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이제는 후천시대에는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데 항상 안 좋은 걸 가지고 자꾸 탓하고 안 좋은 걸 갖고 이야기하고 안 좋은 걸 가지고 자꾸 문지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안으로 너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좋아지지는 않아. 안 좋은 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모순은 배출을 해야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모순이 나온 시대니까 모순을 가지고 탓하지 마라. 이 모순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인류에 쓰일 수 있는 정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기간이니까 이제는 추석이니까 가족끼리 모여갖고 맛있는 거 해먹는 날이다. 아주 이게 좀 질 낮을 때 생각했던 거 그거 좀 떨어버리고 새로운 이제 설계를 할 때가 이제 온다. 이래서 우리가 시골에도 가족들도 한번 탁 만나보고 기운이 어떤가 얼른 살피고 여기서 머무러 갖고 막 이러지 말고 살피고 와라.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했던 한번 싹 만나가지고 이 기운만 점검하고 얼른 와버려야지. 섞여버리면 안 되고. 그래야 가족들한테 다 도움된다. 시골에서 남아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 가면 엄청 좋은데 가가지고 저녁 먹고 밤에 같이 자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이렇게 내가 없을 건데 그 이야기 들어가면 뭐하게 와버려. 어지간하면 자지 말고 와버려. 꼭 자야 되면 오늘 저녁에는 쉬고 내일 이야기하자. 내일 아침에 밥 먹고 얼른 와버려. 올 데 없으면 어디 공원이라도 빨리 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지금부터 몇 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탁한 거하고 섞이지 마라. 그런 내 입에서 탁한 말은 꺼내지 말고 내가 이걸 뭔가를 만져가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 이해됩니까? 선물은 사갈수록 좋습니다. 선물은 사갈수록 좋은데 전에는 선물을 손에 사들고 가는 게 미덕이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선물을 사가고 싶은 데가 없어. 그래서 맨손으로 갈락하니까 그렇고 이래 갖고 들고 가거든. 이건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 네 마음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네 영혼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집에 가니까 막 내가 불평할 게 너무 많아. 이러면 시집에 선물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불평하러 가야지. 우리가 시집에 불평할 게 많으면 깨놓고 불평하러 가야 돼요. 내가 부모님한테 불평할 게 많다. 그러면 깨놓고 부모님한테 불평을 하면 해야 돼요. 하고 풀어야지. 안 하고 참는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남편한테 불평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나서 정리하세요.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업에도 불평하고 싶어 불평하고 나서 정리하라는 거죠. 불평을 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내 거는 꺼내놔야 된다라는. 안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냐?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처리가 안 돼가지고 항상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나는 불평은 또 불평을 낳거든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꺼내놔야 돼요. 꺼내놓을 줄 아는 용기 꺼내놔야 돼. 참으면 병이 되고 참으면 독이 돼요. 꺼내놓고 풀면 풀린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물 보따리가 뭐냐면 불평이 선물 보따리예요. 불평을 꺼내놓으러 가는 것도 선물이라니까. 이게 처리가 잘 된다면 다음에는 내가 옥수수라도 한 박지기 가져갈까 아닌가 봐. 옥수수는 아닌가? 뭐 요새 뭐라 고기 선물 세트 많이 가져간다며. 뭔가 내가 우러나야지 선물하죠. 이제 억지로 가져가는 건 선물 아니에요. 뜻을 가지고 너 영혼에서 우러나는 짓을 해라. 이런 거죠. 영혼에서 우러나는 짓 아니면 하지 마라.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라 그러죠?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영혼에서 우러나는 대로 해라. 여기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 갖고 우리를 운용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보를 받으면 마음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면 이 마음에서 이 자연으로 보내요. 이게 전달받은 것을 자연에 가고 우리 영혼에 와요. 마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받아서 이 자연에도 보내고 내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영혼이 나란 말이죠.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혼. 여기 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여기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영혼에서 내보낼 때는 이것이 자연으로도 마음이 잡아가지고 자연으로 6,006가닥으로 후리볼토로 이렇게 자연에 보내고 상대한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내 육신한테 나와서 표현을 해가지고 상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에 오면 생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입으로 표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들어와야만 이제 이것이 내한테 질량이 옮게 되고 내 영혼에서 생산해갖고 나간 것이 지식을 생산한 게 되고 이것이 사회를 바꾸고 진화를 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마음 먹기 달리다 하는 거는 마음이 모르니까 마음까지는 갔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우리는 홍익 인간들은 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자연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이 육신 안에 들어 앉아 있는 영혼이 나예요.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지 기운은 이 육신과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나중에 이제 또 뭔가가 궁금해지고 이제 의문이 엄청 생길 거예요. 생기는 것 중에 딱 하나 먼저 잡으면 내가 상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마음에 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각에 머물 게 있고 이것이 전달돼 갖고 자연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나가고 내한테 들어올 게 있고 3대 7의 법칙 70%가 이 질량이 안 차면 내 영혼한테 안 들어오고 자연에 안 떠집니다. 이게 이 30% 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70%가 완성된 것은 내한테 정보가 들어오고 이것이 질량이 보태지고 여기서 새로운 걸 생산해 가지고 이거 70% 완성이 안 되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선물을 할 때는 네 영혼이 움직여야 선물이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거를 누가 뭐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러니까 가져갔다. 이건 선물 가져간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가져간 거지. 이건 선물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선물을 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빈손으로 가기 안 돼서 했던 거예요. 이건 선물행위 아닙니다. 아직 선물 준 게 없어. 근데 네가 선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영혼이 움직였다. 그분이 고마웠어. 그분이 고마우면 선물을 들고 갑니다. 이것이 네 영혼이 움직여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네 영혼이 움직여서 고마움을 알고 내가 사그마한 선물이라도 들고 갔다면 그 대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영혼이 움직이는 거 아니 가식으로 내가 뭘 들고 간 거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좋은 방법으로 안 돌아온다. 또 안 좋은 방법으로 내한테 뭐가 와서 나를 더 억누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냥 가기가 안 됐고 그래도 뭘 하나 들고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러면 그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대들은 이걸 계속 바라게 되고 나는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안 가져가면 가져간 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습관을 안 좋게 만들어서 나는 그게 얽매이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이 내가 영혼의 움직임으로 내가 살아야지 영혼이 없는 그런 껍데기로 이래 사는 거는 계속 나쁜 습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내가 치이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래서 인생에 살아나가는데 나중에 굉장히 노력한 만큼 안 돌아오니까 노력한 만큼 안 돌아왔다고 지금 두들태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시어머니한테 그래 잘해주라고 시켰느냐고 네가 했잖아. 네가 하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시어머니는 내를 그렇게 안 봐준다고 지금 투덜대잖아. 바르게 했으면 정확하게 답이 돌아옵니다. 틀리게 했으면 틀리게 한 답이 돌아와요.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불평할 수 있게끔 내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은 네가 하는 행위를 분명히 그렇게 한 것이다. 다시 찾아봐라. 내 잘못은 찾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 헐뜯는다면 하늘이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우선에 가만놔도 뭐 잡는다고 잡아지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행이 달라져.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뭐 소비하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중국풍밖에 안 돼. 수준이. 이렇게 중국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장사하는 방법이 중국 사람이 왔고 사면 좋다 할 방법대로 한다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몰려오는 거라. 전에는 일본 사람이 오면은 좋게끔 만들어 놨은 게 일본 사람이 오는 거고 지금은 중국 사람을 끌어들이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중국 사람이 자꾸 갔다 오더니 좋더라고. 어떻게 그래 소문나게 자꾸 더 들어오지 이게. 근데 중국 사람이 자꾸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위를 바라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게 바깥으로 헤매는 거지 지금. 밖에 나가도 그렇게 할 게 없어. 근데 지금은 막 밖으로 지금 이게 나가는 거는 중구 남방으로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래 되면서 지금 이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라고. 아직 뭐가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지. 유럽으로 지금 여행을 가는데 유럽으로 그만한 에너지를 들이고 경비를 들이고 시간을 소모해 갖고 갔다 오는데 그만한 거를 지금 얻어 갖고 오느냐? 아니에요. 30분의 1도 못 얻어와. 여행비가 싸다 하지만 네 시간이 얼마짜린 줄 그거 계산 안 해봤어. 네 시간이 일주일이면 얼마짜린지 요것도 여행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은 그만한 것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여행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근본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여행은 내가 한 15년을 열심히 노력을 했다. 공부를 하든 뭐 이렇게 일을 해도 그 안에 공부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 그렇지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내를 공부시키고 있는 거라고. 공부가 끝나면 이 직업이 없어져. 바뀐다고.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10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압이 차이면 내가 한번 현장 같은데 점검하러 가야 돼. 거기에 갔다 옴으로써 이때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거기서 탁탁탁탁 뭔가를 딱 이렇게 살피고 오면 와가지고 이제 일하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내가 지금 이게. 뭉치고 있던 게 따진단 말이야. 기운이. 여기 여행이 마찬가지 우리 국내에서 여행 가는 것도 똑같아요. 봄부터 이제 여름쯤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하고 가을에 한 번씩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사람이 어디에 내가 한번 가고 싶고 요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주파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을 내가 2박 3일을 가보고 싶다. 그럼 거기에 갔다 옴으로써 내가 하는 일에 엄청나게 일이 발전한다고. 요게 여행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라. 근본은.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가고 지금 외국을 가는 거는 왜 지금 가게 되느냐면
모든 것을 국제적인 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흡수하면서 지금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료 갖고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흡수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이걸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고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흡수했는데 무엇이 모자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무엇이 보일 것이다. 이런 거를 지금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행 가는 저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가게끔 돈만 내면 될 것만 가는 거지. 요번에 이 목적은 이러하고 이런 걸 정리를 해 갖고 내놓는 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진 분은 요번 목적에 굉장히 여행이 아주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지금 여행객을 잡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주부들 같으면 주부들이 어떤 청을 여행객을 모은다 이 말이지. 요번에 유럽을 가는데 어떤 청이 가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인자는 거기에 가서 아주 이제 견학을 가고 요렇게 하고 하면은 이분들이 돌아와서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패러다임이 형성이 달리 될 수 있는 요런 거를 위해서 요번에는 교육적인 목적이 안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관광 상품입니다. 딱 이렇게 갖고 내놓는 여기 관광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번 잘못 갔다 오면 너 간에 바람만 조여가지고 인생이 곤란해져 앞으로. 그래갖고 뭐 지중해 간게 뭐 집이 했고 막 저 모래가 뭐 아주 금빛이 뭐 어쩌고 뭐 바다가 파랗지 지랄해. 아이고 참. 그래갖고 뭐 그 누워 있으면 좋겠다. 누워갖고 네가 백날이 있던데 네 인생이 달라지냐?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그 안에 무엇을 해. 우리는 유럽을 갔다가 책으로부터 자료로부터 많이 이거 봤지 않느냐 이 말. 직접 가봄으로써 뭐를 느낄 것을 아직 우리가 못 느꼈다. 이런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가이드도 이런 걸 설명을 탁탁탁탁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배운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대비도 시켜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온 거 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유럽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사람이 발전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런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왔고 이 사람들은 그냥 관광객이 뿌리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가 안에 이게 내용이 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이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니까 힘들어질 때 우리 민족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거를 다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이드는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라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지래. 사람하고 앉으면 사람이 내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하든 그러한 행위를 하면 나는 스마트폰을 못 보게 돼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 시대가 열리는 이유가 내 앞에 사람들이 내한테 정보를 다 주고 내한테 필요한 행위를 지금 다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부터 내한테 필요한 것들이 오게 하려고 우리는 정보를 무수히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얻어야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살거든요. 내 주위의 지인들과 내 주위의 가족들이 그런 걸 못 해주는 겁니다. 못 해주니까 이런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고 흡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만은 못 일어나니까 지금 스마트 시대가 열리고 매체 시대가 열렸다가 그 다음에 방송 시대가 열렸다가 스마트 시대가 열리는 것들이 정보를 무한으로 어디에서든가 지금 있는 거를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첫째로 남편하고 지금 부부가 앉아가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가 있으면 남편이 뭐를 하느냐면 텔레비를 보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부인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재밌는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못해 주방에서 맛있는 거라도 같이 해 먹으면 텔레비 안 보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죠. 갖춰지지를 않기 때문에. 왜? 주방에서 음식을 같이 못 하는 것은 당신하고 내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음식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재미가 없으니까 당신은 음식을 해도 나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텔레비를 보고 있고 나는 음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서로가 지금 뭔가 사이가 서로가 해줄 일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앉았는데 대화를 하고 재밌게 지내고 하나요? 못하죠. 형제끼리 앉아가지고 서로가 하는 말이 내한테 도움이 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가 부딪히고 같이 지낼만 하나요? 안 하잖아요. 나의 개념이 틀리고 당신 개념이 틀린 거를 서로가 맞춰가면서 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의논을 해갖고 필요한 걸 얻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매체로 들어가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스마트 이제 시대가 되니까 요게 이제 세상의 매체들을 지금 얻기 위해서 요게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당신 보는 것보다 더 나아요. 가족을 보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니까 지금. 왜? 내 앞으로 살아나가는 환경에 정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이 왜 필요하냐? 정보가 스스로 다르고 서로가 우리가 온 정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일어나는 이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서로가 공유를 해 가지고 내 마인드가 성장을 하고 당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요렇게 해 갖고 가족이 필요한 것인데 가족이 한 집에 잠자고 한 솥에 밥 먹을 시간 말고는 가족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족은 내한테 도움되라고 가족이고 서로한테 상생으로 도움되게 하려고 가족으로 온 것인데 이 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모르다 보니까 서로가 우리가 시대가 아주 저급 시대를 살 때는 이게 가족이었었는데 고급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상생은 고급적으로 상생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것만 지금 가지고 가족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밥만 먹일 것 같으면 부모님이 안 해줘도 돼요. 밖에 나가도 밥 셌다고 지금. 부모님 솜씨보다 더 좋은 게 셌고 더 좋은 음식도 많고 이제 요런 사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바르게 우리가 알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시대입니다. 연구 과제도 많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바르게 살아나갈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는 그 풍부한 이 자료가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박사들이 지금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잣대를 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박사들은 이런 것을 바르게 풀어갖고 국민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사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박사들은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박사들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지금 좀 모질한 거죠. 모질하고 정신적인 지도자들도 이 사회에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근본인데 이런 거는 놔두고 하늘에 별이나 자꾸 따고 눈 감고 있으면 뭔가가 메시지나 받는다 그러고 메시지 아무리 받으면 말 건데 지금 백성들이 지금 혼동시대에 지금 뭔가 길을 못 찾는데 그걸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메시지는 그 다음 겁니다. 근데 메시지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미천놈, 미천년 비슷하게 이제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다 미쳤어요, 지금. 국민들이 볼 때. 또라이 전부 다 또라이. 국민들이 지금 방향을 못 찾고 있는데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바르게 살게 이끌어줘야 되지. 아직까지 하느님한테 빌어라 그러고 빌면 뭐 천당 간다 그러고 천당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가 내가 이 세상에 즐겁게 살고 나야 천당을 가든지 중천을 가든지 이 차원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오늘날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즐거움이 일어나고 즐겁게 살고 가야 천당 가는 거예요. 한 있는데 천당 간다고 지금 생각하는 내 인생을 못 살면 한이 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박사나 정신적인 지도자나 우리가 위에서 지금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갈 바를 못 잡고 있으면 그 갈 바를 이끌어주는 게 그게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럼 이상한 걸 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그 뒤에고 시간이 남을 때. 아이고 참말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문제도 지금 국민들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에? 위에 정신적인 지도자들한테 박사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라든지 요 위에 사람들한테 이 국민들이 지금 이러합니다. 그래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이 가족적인 이 관계들이 지금 잘못돼 가는 걸 어떻게 이게 좀 뭔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국민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보이는 게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가족끼리 모이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할 필요도 없는데 만나가지고 조금 뭐 반갑다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뭐 2시간짜리 가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2시간짜리 가족. 만나면 2시간은 개 하나요. 막 반갑고 뭐 이랬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제 요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요거로 끝나고 요거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2시간 후에는 그다음부터는 아주 깝깝하고 곤란하고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이제부터 시간이 더 가면 더 갈수록 싸움 아니면 아주 내가 속이 터져갖고 지금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 이런 환경이거든요. 뭐 요거를 이제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삶을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을 지금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수련을 하든 가든 지금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열려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서 가족의 중요성, 지인의 중요성, 우리가 인연들의 중요성 이런 거를 바르게 잡고 우리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바르게 대할 때 우리가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줘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런 거를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고 뭐가 조금만 이렇게 그 눈이 뜬 사람이면 눈 안 뜬 사람은 그래도 그 텔레비만 틀어놓고 이렇게 있지만 눈 뜬 사람은 스마트를 붙들고 논단 말이죠. 지금 요는 때가 된 거죠. 그렇게 스마트가 내 친구 맞아요. 내한테 제일 유익한 게 지금 스마트거든요. 부모님이 유익한 게 아니고 형제가 유익한 게 아니고 스마트 없이면 안 돼요. 지금 아이들 그 스마트 없이면 병신됩니다. 왜 어디 정보를 지금 어디서 그 구할 데가 없거든요. 스마트가 없이면 이제부터. 이제 스마트 안 나올 때는 인터넷에 앉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갖고 이게 컴퓨터 앞에 있다가 스마트를 손에 주니까 컴퓨터 안 해요, 이제. 컴퓨터 자꾸 율이 떨어집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자꾸 스마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왜 앉았었다라는 얘기예요.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하고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자꾸 얻기 위해서 컴퓨터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컴퓨터로 갖고 무슨 과학을 연구하고 이칼라고 앉아 있은 게 아니고 뭔가 정보를 흡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마트는 정보를 흡수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 생산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손에 스마트로 들어오니까 이제 컴퓨터 앞에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있었더라면 스마트 나온다고 컴퓨터를 멀리 안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은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에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이거는 컴퓨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요런 거, 사회를 볼 때 뭔가 선을 하나 바르게 잡아 놓으면 사회가 쫙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걸 봐도. 여기 이제 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연의 법칙으로 바르게 보면 어떤 것들을 갖다 집어도 똑같은 겁니다. 2시간 있다 빨리 가라 그래. 스마트 하려면 집에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 왜 꼭 거기서 하려? 촌에 그 시골이 많지요. 가족들이 모이는 데가. 시골에는 스마트는 시골도 요새 잘 터지나? 예. 그래는 그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시골에 잘 안 터지면 집에 얼른 가고 싶어 환장을 내요. 이게 안 터지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족에는 인기가 그렇게 없습니다. 가족의 애라는 것이 인기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럴 정도면 지금은 가족이 안 모이는 겁니다. 지금 그럴 정도면 그 먼 길을 해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러 지금 다닐 때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지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될 때예요.
가족이 만나면 3일을 있어도 좋아서 떨어지기 싫어야 되고 일주일이 있어도 가기보다는 더 같이 있고 싶고 요렇게 해야지 지금 그 시골에 가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이틀씩 쉬고 어떤 때는 또 쉬는 날이 낑기 갖고 연휴가 뭐 3일씩도 되고 5일씩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명절이 없어요. 지금 가족 만나고 싶으면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한 연휴 때는 전부 다 놀러 가버리지 가족 만나러 안 가잖아요. 안 가는데 또 명절이라고 또 간다라고 해서 또 달라질 거냐. 1년 다 밀려가지고 가도 가족 만나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낫고, 놀러 못 가도 가족 만나시면 스마트하는 게 더 낫고, 가족하고 말을 할 게 없어요. 말을 주고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족은 우리가 서로가 모지름이 있고 서로가 힘들고 할 때 뭔가 내한테 에너지를 주는 게 가족입니다. 서로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이 사람하고 지금 앉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을 지금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이 강의를 왜 보고 있느냐 하면 당신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하고 주파수 맞는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에너지를 너무 좋아갖고 자꾸 받고 있으면 내 기운이 소생한단 말이죠.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인생 살아나가는데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여기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라든지 조금 서로가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고받는 요 에너지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스승님을 만나니까 주고받는 에너지가 아니고 스승님한테는 일방적으로 받는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내가 받고 나니까, 그리고 지식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하면서 주고받을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요런 것이고,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는 전부 다 주고받는 에너지를 교류해야 이게 상생이 되는 겁니다. 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상생이에요. 다른 게 상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그릇 떠주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담아갖고 주느냐. 이 밥을 먹고 에너지를 챙길 때가 있었고, 지금은 밥을 어떻게 해갖고 에너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질량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정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요런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는 지금 그것이 모지름을 채워지는 것이지, 우리는 밥식에 인정에 이런 에너지를 채울 때가 지났습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모자라는 것이지, 나의 정신, 육신이 아니고 정신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의 에너지에 도움이 안 되면 우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자식이라면 자식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어서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부모님한테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러 가는 거죠. 그러면 또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러 갈 때는 나의 기운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보살피로 가는. 왜? 정신적인 질량이 모자라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한테 정신적인 질량을 많이 갖추라고 학비를 떼주고, 이제 이게 그 큰 지방에 보내기도 하고 뒷바라지를 해준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질량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그리워서 쫓아갈 때가 아니고 부모님 그립지도 않아요. 지금 내 정신적인 질량이 모자라면 부모님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내 정신적인 질량을 갖출 때라. 그렇게 해갖고 내가 잘 갖춘 이 질량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부모님한테 이 기운을 들여서 삶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해줘야 이게 효도가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한테 다시 이제 한원하는 기운을 받았으면 한원을 해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환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부터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되고 주어야 됐던 힘, 이 못 준 것을 이 사람이 전부 다 이 사회 국민들한테 다 줄 겁니다. 해갖고 국민들의 정신이 충만하고 생각의 패러다임이 다시 이 회전이 되도록
좀 더 이끌어줄 거니까 인자 시작입니다. 추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근본을 잡아가면은 이게 답은 벌써 다 나와가 있는 겁니다. 추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쉬던 방법이 바뀌었다 이거죠. 추석은 우리가 그 윷놀이하고 모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할 때는 농사 추수하면서 살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그런 일을 할 때 비중이 컸을 때, 그럴 때는 시골에로 모이는 거죠. 시골로 모이고 에너지 질량이 시골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시골로 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고 어떤 날이 되면 시골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면 에너지 질량이 도시에 많아요. 도시의 에너지 질량이 많고 도시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질량 차이가 시골에서 하는 거하고 질량 차이가 너무 난다 이 말이죠.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이 시골로 가야 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도시로 와야죠.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갖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 정리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게 되는 거죠. 이제 도시로 이래 다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골을 가야만 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에너지를 자꾸 보충시켜 준다면 우리는 시골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자꾸 보충시켜 주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시골로 에너지를 보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갑을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제 갑을이 바뀌었는데 그걸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절이 된다고 해서 시골로 가는 거는 질량이 약한 사람들은 시골로 간다. 내 질량이 약하면 시골에 가요. 왜? 갑을이 아직까지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진짜로 많이 가는 사람은 누구가 많이 가느냐 하면 시골에 아직 땅마직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 집안에. 그게 며느리로 또 재판 쫓아가요. 앞으로 받을 게 좀 있거든요, 그게. 그 질량이 고 있는 게라, 그래. 아직까지 내가 그쪽에 지금 갑과 을이 지금 시골이 갑인 거죠. 어른들이 갑인 거죠. 왜? 우리가 받을 게 그거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망했잖아요, 이렇게. 망했고 서울에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 잘 안 가요. 질량이 차이가 벌써 바뀌었어. 그래갖고, 뭔가 발의로 요래 싸갖고, 어른들이, 지금 서울로 온다니까. 평소에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글로 갈 일이 많이 안 생기는 거죠. 요걸 그냥 우리가, 그 너무 냉정한 판단 아니냐?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갑은 을한테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을은 항상 갑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골에 재산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럼 시골에 간다. 이거는 정서적인 갑과 을이 돼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정서적인 갑과 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갑과 을이 되는 게 아니고 정서적인 것도 내가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가서 뭔가를 지금 조금 내가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갑과 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지금 변하는 물결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게 뭐냐면 이때쯤 공부를 시키는 게 가족을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가족. 시골에 우리가 명절 되면 가족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데 가족이 뭔지는 아냐. 이래 되는 거죠. 그는 하나의 방법을 모르니까 그 말로 가지고 명분어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족은 보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시골에 당신 가족이 있냐? 내가 본 게 없어요. 왜 가족이 없다 그러냐?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네 혈육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어머니고 형제는 네가 혈육이지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혈육의 인연들은 우리한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서로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무.
혈육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육으로 인연이 될 때는 의무가 있기에 인연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혈육은 의무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만일에 의무를 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행하지 못했으면 의무를 행하지 못한 만큼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동생한테 내 형님이 의무를 행해야 될 게 있어서 동생의 인연으로 왔는데 내가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내 동생이 앞으로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의무를 행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럼 동생이 어려움을 겪는데 니는 어려움을 안 겪게 할 것이냐? 네가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니도 정확하게 돌아와서 네가 겪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모와 자식도 이제 답이 나오죠. 이게 부모와 자식도 자식이 인연으로 혈육 인연으로 왔다면 부모는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무를 다 행하지 못했다면 그럼 자식이 잘못 성장을 해갖고 자식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벌써. 그럼 자식이 어려운 만큼 부모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이거는 자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가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여기 혈육의 인연법의 관계입니다. 자식한테는 더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자연에는 법칙이 있어서 인연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아들하고 내 자식하고 부모하고 의무의 기간은 최고가 21년이에요. 개라든지 새라든지 이 동물들의 인연 기간이 있고 인간의 인연 기간이 있는 거죠. 동물들은 저 뛰면 그냥 저 뛰고 뻘뻘 대고 지가 먹이를 잡아 먹을 수 있으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21년 최고 21년까지 의무를 행해야 되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하느냐면 21년 동안 의무를 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가족인 줄 착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빠져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가 돼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들이라 그러고 내 아들이라 그러고 내 자식이라 그러고 계속 끼거든요. 너무 오래 같이 있은 게 이게 집착을 만들어 버렸다. 집착. 조금만 우리도 한 3년 한 7년이 그냥 딱 끊어질 수 있었으면 됐는데 21년을 가다 보니까 이게 집착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뛰지 못하는 이는 집착 때문에 끌려간다. 평생을.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의무를 다 끝난 시간임에도 너는 네 자식이라 하고 네 부모라고 자꾸 끌어당기고 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를 때리는 겁니다. 자연에서 너를 치는 거예요. 의무가 끝나시면 남남이에요. 참 이 소리네. 이거 엄청난 지금 이 소리를 지금 하니까 내한테 돌 던진지는 몰라도 인자는 자연의 법칙을 알 때가 왔어요. 알아야만 되고. 의무가 끝났는데도 이거는 안 떨어지고 저거끼리 붙어갖고 서로가 이제 막 욕심을 내고 내 엄마고 이게 내 자식이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게 자연이 너희들 쳐요. 그럼 자연이 쳐가지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면 어려울 때도 그래도 같이 붙들어야 된다 야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도 가족은 같이 가야 된다는데 그러고 지금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그럼 너희들 더 어렵지. 자연에는 아닌 짓을 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아닌 짓을 하면 어려워져. 자연의 법칙에 맞는 짓을 하면 인간은 살기가 굉장히 좋게끔 빚어놓은 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자연에 거슬리는 반하는 짓을 하는데 내가 살기가 좋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법칙이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걸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200년 전에 말이죠. 우리 조상님들, 선조님들은 오늘 같은 법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자식을 많이 놔야 되는 시대입니다. 농촌에 이렇게 살도 이렇게 짓고 뭐 이렇게 추수도 하고 하면서 또 자식이 위에 있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형제가 또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끼리 노력한 만큼 너희들이 가족처럼 지내던 시절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게 안 했거든요. 이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했거든요. 농사도 같이 짓고 밥도 같이 먹고 노상 한 구디에 놀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어릴 때부터 학교도 보내고 딴 애들하고도 지내게 하고 이하면서 자꾸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 당시는 노상 집에서 굴러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 보이는 게 너밖에 없으니까 너는 뭐 평생 가도 괜찮죠. 시대가 지금 바뀐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원리를 진짜 다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과거하고 틀린다. 그때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것만 하도 네가 할 일을 다 했을 때고 진화 발전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을 보존하고 대가 안 끊기게끔만 하면 너희들 할 일을 다 했을 때고, 지금은 혈통 보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 혈통 보존이라는 여기에서는 전부 다 끝났다 이 말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사람들을 키우면서 인류의 문물을 갖다 엮기 시작을 했고, 농사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한 세대에 어째 5,000년 역사가 한 세대에 그렇게 바뀌냐. 5,000년 동안 맨 애를 낳아갖고 애만 키우던 게 어떻게 한 세대에 그만큼 바뀌느냐. 이게 엄청난 변화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우리 시대입니다. 변화기에 물결을 못하면 전부 다 낙후되는 거예요. 지금은 추석을 세는 방법도 바꾸어야 하고 명절도 바뀌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 너는 또 가다가 사고 나고 가가지고 부딪히 갖고 올라와 갖고 또 일 잘 안 되고 또 뒤집어지고 막 전부 다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추석이라고 고향 가는 거 이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정확하게 그냥 그 좀 듣기가 안 돼서도 조금 이래 하면, 명절 때 갖고 고향 가지 말고 시골 같은 데는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내가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씩 갔다 오면 되고, 명절이 되면은 어떠한 날이냐면 내가 푹 쉬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우리가 가축이 지내던 이 가족들을 서로가 만나는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가족은 잘 없네 지금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지내기가 안 됐으니까 또 시골로 가는데, 시골 다니면 안 돼요. 혈육에 대한 감사는 명절이라고 가족이 만난다라고 가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골을 가면은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은. 자꾸 눈싸움하고 기싸움하고 뭐 이러다가 뭐 이게 처음에 가면은 반갑다고 막 그러죠. 그거 2시간짜리거든요. 반가우면 딱 2시간짜리예요. 2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안부 먹고 저거 안부 먹다가 이제 여기서 조금 뭔가가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제. 달라지다가 서로가 간섭할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다가 조금 간섭하다가 보면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그것도 하루 안 자고 올라와 보면 조금 나은데 하루 자고 다음 날까지 지내면 이제는 이게 뭔가가 한참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뭐도 듣고 다 듣는 거죠. 그런 걸 듣고 나서 우리가 이 생활에 들어오면 내 일이 잘 안 되고 지금부터 뒤집어져요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시골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지인을 만나고 뭐죠 형제를 만나든 빨리 만나고 좋을 때 이렇게 헤어져 보라 이 말이죠. 좋을 때. 처음에 만나갖고 절대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유 오랜만이다 뭐 하다 막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놔놓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이제 조금 꿍꾸리면 이게 한 소리들이 나와가 섞이거든요. 이래. 그러기 전에 내가 바빴어 다음에 또 보자 이거하고 가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안 가봅니까? 부모님은 너를 키워줬으면 너는 사회에서 빛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아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부모님한테 효가 되는 거지. 근데 자꾸 시골 찾아가는 건 효가 안 돼요. 요새 시골 찾아왔는데 부모님한테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처음에는 아이고 인사도 하고 막 말짱하게 입고 와가지고 이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 근심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일로 보이고 여기서 일로 보이고 서로가 이러다가 오해야 되거든. 그럼 도움이 안 돼요. 형제들 만나갖고 또 전부 다 도움이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각자 이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지 그 원리를 지금 모르고 사는 거죠. 내 인생을 개척을 해서 내 인생을 빛나게 살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인생이 즐거우면 나라를 위해 지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야 이 사회를 위해지고 상대를 위해지는 거라 이 말이죠. 상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이 즐겁게 살면서 웃는 얼굴 하면 저 사람이 봤다면 저 사람한테 이 바이러스가 전달되거든요. 그 과거부터 그러대고 웃으면 행복이 온다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있잖아요. 왜? 그래서 자꾸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웃는 거는 잠시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진짜로 삶이 즐거워서 웃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미소가 거덕하게 살거든요. 이게 삶이 이제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골을 자주 이렇게 시골 가는 건 평소에 한 번씩 가세요. 가면 내가 볼 것도 있고 내가 배울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명절에 찾아가면 배울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정뛸길밖에 없어요. 그럼 만면눈이니까 시골 가야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제 제사를 안 모신다고 조상들이 와갖고 이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후천시대에 2013년도부터는 후천시대라 제사를 안 모신다고 조상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때가 넘어섰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렇다 팽기쳐라 이게 아니고 이제는 조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다른 버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하고 놀 때냐면 조상하고 놀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질량이 너무 작을 때는 조상하고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질량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조상하고 놀 때가 근본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리는 그럼 누구하고 놀까요? 천신에 노는 겁니다. 천기. 구신들하고 노는 게 아니고 천기하고 놀아야 돼요. 하늘에, 자연에. 이 자연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연. 하늘을 접하고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접해야 되고 요 밑에 조상들 있잖아요. 조상들은 다스려 줘야 되고 여기가 조상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을 이끌어 줘야 된다. 그게 조상을 위하는 게 돼요. 조상을 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끌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식들이 지식을 갖추고 성장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질량이 낮잖아요. 그럼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부모님을 이끌어드려야 돼요. 이게 효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이끌어드려야 된다. 부모님을 받들고 있는 거는 효가 안 돼요. 부모님이 질량이 낮기 때문에 생각의 질량과 모든 것이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물을 배웠고 신지식을 배웠고 기운을 채웠고 이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것이 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효라는 개념을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뭐 조상을 우리가 받들고 있는 게 조상을 위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조상을 받드는 거고 조상한테 어떤 기운을 받아서 좀 더 잘 살라고. 요거는 매달리는 거예요. 받들고 있다는 건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받들 시대가 아니고 조상을 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한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조상을 모셔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간염이 돼가지고 상식으로 묶여가지고 여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틀에서 못 벗어나. 그래갖고는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제를 올려주더라도 조상의 제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천제를 올려서 우리 조상님들을 다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내가 축은 한마디 할 줄 아는 이제 성자들이 돼야 된다. 성인들이. 이게 홍익 인간들입니다. 5,000년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금 잉태를 시켰다면 우리는 지금 성자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장을 해갖고 어른이 됐다면 우리가 조상의 을을 빛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라. 이제 모든 개념을 털어야 됩니다. 바꿔야 돼.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이게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식이라고 정보 받았다고 정보대로 해갖고 요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인생이 없어요. 정보를 받았어. 그 질량을 보고 이게 너무 낮으면 오늘날의 미래로 정보를 이게 미래를 성화시켜가지고 이 새로운 이 법을 탄생시켜서 세상을 이끌어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게 명절을 지내는 이런 것도 하면 우리는 이제는 같이 의논해보고 뭔가 털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대로 놔둬갖고 왜 요새는 참 이거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도 안 찾아보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잣대를 갖다 대갖고는 이거는 너무 낡은 거다 이 말이죠. 자연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석 명절이다, 무슨 설이다, 뭐 이래가지고 시골 간다고 대이동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점차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서로가 설이 되면 설날은 뭐를 하느냐면 새해가 되면요. 새해에는 내가 기운을 받아야 되는 때예요. 새해에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운은 누구한테 받느냐?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받을 때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한테 받을 때가 아니에요. 기운이 좋은 분들한테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 덕담을 받을 곳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기운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덕담을 할 수가 없어요. 덕담 한다게 사고 안 나게 조심해가 다니라 요거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 조심해가 다닙니다. 이러면 되지. 아주 그 사업에 성공을 했다든지 우리 선배님이라든지 뭔가 아주 질량이 있는 그 지식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내가 원래 한마디 덕담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 때 그죠? 보름날까지가 명절로 들어가죠. 보름입니다. 새해가. 그러니까 보름날까지 정초부터 보름날까지 그때는 아주 덕담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세배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 위에 분들, 더 질량이 높은 분들, 평소에 이렇게 나를 아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받고 기운을 받는 거죠. 사람이 말 한마디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뭔가 선직자라든지 뭔가 이런 분들한테 자꾸 찾아가는 이유가 한마디 들으려고. 그거는 수천억을 줘도 그거는 못 사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덕담을 받아가 보름까지는 덕담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덕담을 받았으니까 힘이 좀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면 이제 보름 뒤에부터 우리가 부모님도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좀 힘이 없잖아요 내보다. 그럼 부모님한테도 찾아가면은 보이는 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좀 어려운 사람한테도 내가 가볼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힘을 주지요. 덕담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나면은 내가 받은 힘으로 조금은 또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보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정초 행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나면 또 내 힘이 또 이게 순환이 돼요.
내 힘을 내만 다 갖고 있으면 이게 순환이 안 돼 갖고 이것이 나중에 뇌를 상하게 하거든요. 에너지는 자꾸 순환을 시킬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방법들은 지금의 우리 현실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요걸 또 찾아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돼. 그러면 묶여도 돼요. 난 두드리 맞는 것도 자유니까. 그걸 보고 신의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혼난다라는 걸 신의 매를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자연을 모르고 역행을 할 때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두드리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려워지고. 이제는 이게 모시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모시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힘없을 때 이야기니까, 우리가 힘은 다 있는데 길을 몰라갖고 지금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힘을 잘 쓸 때 네 기운은 돌아요. 뭐든지 모시지 마라. 과거의 소산물을 모시지 마라. 오늘날 네 힘으로 가지고 네 힘을 써서 그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노력한 그 영혼들도 돕고, 그 신장들도 돕고, 그는 신들도 우리가 도울 생각을 해라. 우리 인간이 질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에 갇혀오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지금 영스러워졌다 그러죠. 영특해졌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성장을 해가 영특하다 그러잖아요. 너 신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신이 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님들의 과거에 이게 활동하는 그런 질량은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거지,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안 된다, 요 말입니다.